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공개된 인터뷰를 보면은 인생사에서 자신이 이제 보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전 대표가요. 근데 네. 조경태 의원님이 좀 기억하시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진짜로 정치 보복 안 할 사람일까요? 그 거짓말하는 게 우리 정치적 덕목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네. 사실 공천 과정에서 공천 학살한 것은 가면 그런 정치 보복의 형태가 아닌지, 그리고 골프를 쳤는데도 안 쳤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는 말씀인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께서는 아마 상당히 좀 어떻게 볼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정치인들의 그 뻔뻔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권력을 잔인하게 써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합니까?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이런 표현도 했단 말입니다. 그건 지난 대선 때 했던 얘기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 정치 보복에 대한 표현들 본인이 서슴지 않고 해놓고 지금 또 그런 말을 하는 게 과연 어느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지, 예.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게 정치 보복은 안 할 건데 그 계엄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공범, 공조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네. 계엄에 대한 어떤 내란 종식,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의 어떤 수사들은 엄청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이거는 정치 보복의 개념이 아니고요. 예. 내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거기에서는 뭐 이재명 전 대표랑 생각이 좀 비슷하신 거네요. 그거는 아마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두 번 다시는 내란의 어떤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내란은 결국은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야말로 반국가 세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내란에 대한 혐의, 내란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있다면은 이거는 사사치 뿌리를 뽑는 그런 어떤 철저한 수사는, 그거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치 보복은 좀 이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두 번 다시는 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내란 청산의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뭐 지난 정부,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웬만한 일들을 다 뭐 수사한다 이러면은 이게 또 정치 보복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이 후보가 뭐 직접 인생사 보복한 적이 없다, 정치 보복 없다, 이런 표현을 굳이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말 자체를 믿는 네. 사람들은, 물론 뭐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은 믿겠지만,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은, 제가 앞서 그 몇 가지 사례를 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하고 또 본인이 또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네. 저는 정치인들은 가능하면은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본인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쉬운 상대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좀 뭐 공감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좀 쉽다라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시겠어요? 이제 후보들은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이게 뭐 당연한 그건 것 같고요. 당연하니까요. 네. 다만 제가 쭉 정치를 좀 오래 한 그 경험자로서 보면은, 이번 선거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프레임이라든지 공격 포인트가 달라진다 이를 보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한 분 후보가 나오게 되면 그걸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을 내란 옹호 정당의 오명을 뒤집어 세워서 어떤 국민들이 우리 당을 그렇게 느끼도록 이렇게 아마 그런 어떤 선거 전략을 하겠죠. 그래서 예. 아마도 비상계엄에 자유롭지 않는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다른 뭐 아무리 좋은 공약을 제시하더라도 비상계엄 옹호하는 정당 또는 내란 정당의 어떤 후보라는 그런 이미지화된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다면 아마 가능성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예. 따라서 비상계엄의 어떤 그 리스크가 없는 후보가 나와야 되고요. 그 두 번째로 또 사법 리스크가 없어야만이 상대 후보와 어떤 경쟁에서 저는 차별화를 시킬 수 있다 하는 점에서 한동훈 후보는 사법 리스크가 없는 후보 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또 젊은 후보가 나오는 것이 또 민주당과 후보가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좀 뛰어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또 젊은 후보고요. 네.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정의로운 후보가 나와야 된다. 상대 후보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 좀 선명하게 대비될 수 있다 이리 봤을 때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미래지향적인 후보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좀 과거에 머물고 과거를 계속 부여잡고 있는 그런 후보의 이미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후보의 이미지면은 더 국민들이 선택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예. 끝으로 네. 어떤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후보여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런 후보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하면은 현재에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한동훈 후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에게 가장 쉬운 상대는 한동훈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의 한계라고 지적을 한 게 검사 출신이고요. 저희가 정치 경험이 좀 짧은 검사 출신 대통령을 만들었다가 끝이 어떤지를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한계일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 검사도 같은 검사가 아니라 보고 있거든요. 예.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검사가 있고요. 네.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맞서서 싸우는 검사가 있거든요. 네. 국민들이 바라는 검사는 정의로운 검사, 국민을 위한 검사를 원하지 정의롭지 않은 검사, 국민을 위하지 않고 국민을 배신하는 검사를 원하지 않는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한동훈 후보가 12월 3일 날 보여줬던 비상계엄 시기에 보여줬던 목숨을 걸고 아주 그 용감하게 비상계엄에 맞서 싸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이 또 노력하고 또 경청함으로써 또 어떤 여당의 당 대표를 또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에 좀 그 정치 경험을 좀 학습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속도로 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판이 좋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만의 필승 카드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 국민의힘이 반면 프레임만 가지고는 그리고 또 단순히 정권 재창출이라는 그런 그 슬로건만 가지고는 저는 이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공격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거기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비상계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여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법 리스크의 자유로운 후보가 나온다면은 네. 저는 국민의힘이 좀 필승할 수 있는데 가까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리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